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영화 2부 디바제시카입니다. 상황은 다시 홍콩으로 돌아옵니다. 리아 박사가 이 베스가 마카오에서 카지노를 하는 CCTV를 찾아서 보다가 바로 그녀 옆자리에서 사망한 일본인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 이때 두 사람이 만났고 감염이 된 거구나. 그런데 둘 중 누가 먼저 감염된 걸까? 게다가 두 사람 다 최초 감염자처럼 보이진 않았는데요. CCTV 속의 베스는 카지노에서 돈을 땄고 이걸 축하하기 위해서 옆에 있던 일본인에게 줄 술을 사게 됩니다. 그 술을 사고 나오다가 이때 바에서 핸드폰을 두고 오게 되는데 당시 그 핸드폰을 주워서 베스에게 돌려준 사람은 바로 영국에서 사망한 20대 여성입니다. 그리고 베스가 마시던 잔을 치우던 웨이터가 바로 홍콩에서 사망한 20대 남성인 거죠. 모든 것은 베스에게서 시작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어떻게 바이러스에 처음 감염됐던 걸까요? 여기까지 일단 밝혀냈기에 리어 박사의 역할은 거의 끝나갑니다. 하지만 이때 같이 연구하고 있던 중국 조사관이 갑자기 그녀를 납치해버리는데요. 데리고 간 곳은 자신의 친인척이 모여 사는 중국의 작은 마을입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권위 있는 이 WHO 기관 사람인 리아 박사를 인질로 데리고 있다가 앞으로 백신이 나오면 그걸 맞바꿀 예정입니다. 이 마을 사람들에겐 그런 혜택이 바로 오지 않을 테니까요. 지금까지 퍼져나간 신종 바이러스는 치사율이 무려 25%. 전 세계 1%의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환자가 급증하고 있던 미네소타에는 더 이상 사람들을 수용하기가 힘들어지는데요. 질병통제본부 치버 박사는 거기에서 일을 하다가 감염이 된 미어스 박사를 데려와야 한다라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쉽지 않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는 현재 미국에서의 기밀사항을 듣게 됩니다. 국회에 나갔던 시카고 출신 의원이 감염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카고를 비롯한 많은 도시들이 폐쇄될 예정이고 대통령은 지하 벙커에서 정무를 볼 예정이랍니다. 국회 또한 인터넷으로 운영될 거고요. 국가 재난의 비상사태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바로 알려진다면 사람들은 혼란 속에서 무자비한 사재기가 시작될 거고 폭동이 날 수도 있습니다. 더 큰 재앙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 정부에서는 정보의 통제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때 치버 박사의 머리를 스치는 것 있습니다. 자신의 가족이었는데요. 그는 시카고에 있는 약혼녀에게 전화를 걸어서 조용히 혼자 다른 도시인 애틀랜타로 차를 끌고 오라고 합니다. 그 누구에게도 떠난다고 말하지 말고 접촉하지도 말라고 신신당부하는데요. 발병 18일째입니다.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도시의 상황은 급격히 황폐해졌어요. 마켓에 쌓여있던 물, 통조림, 손세정제, 건전지, 손전등 같은 물건들은 다 동인하고 있었고요. 무명의 인터넷 기자가 나도 감염됐는데 개나리꽃으로 치료했다라는 인터넷 기사가 퍼지게 되면서 사람들은 약국 앞에서 이 개나리꽃 약을 사려고 줄을 지어 기다립니다. 심지어 이것조차 동의하니까 사람들이 흥분을 해서 몸싸움을 벌이고 매대를 넘어가서 약을 훔쳐가죠. 상점 곳곳은 유리창이 깨져서 도난을 피할 수가 없었고요. 거리에는 차를 뺏고 물건을 훔치려는 악질적인 사람들과 쓰레기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 와중에 토마스, 그는 마켓을 기웃거리면서 음식을 겨우 구했고요. 수시로 딸에게 손세정제를 줘서 위생을 점검합니다. 그는 딸을 데리고 도시를 벗어나려 했지만 이미 나가는 길은 막혔습니다. 시민들은 질병통제본부 앞에서 시위를 합니다. 진실을 말해달라는 것이죠. 인도 어디에서 약이 발견됐는데 국가가 발표를 안 한다라는 설도 있었고 정부가 백신을 가지고 있는데 숨기고 있다라는 설도 있고요. 또한 정확한 사망자 발표를 해달라라는 시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아프리카 에이즈 환자에게 변이까지 발생합니다. 이제 감염 속도가 더 빨라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없었고요. 백신을 개발하고 있던 실험실에서는 진전이 전혀 없이 이 백신을 이제 투여한 원숭이들은 계속 죽어나가기만 합니다. 현재 치사율은 25%에서 30%까지 상승하면서 백신이 없으면 전 세계 12명 중 1명이 감염될 예정입니다. 발병 26일째 사람들은 군인들로부터 전투 식량을 배급받으려고 길게 줄 서 있습니다. 그런데 배급량이 떨어졌다라는 소리가 들리자 사람들의 시선은 방금 식량을 받아간 사람들로 향했어요. 그러더니 막 달려가서 그들의 것을 빼앗아 갑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배급 차량으로 달려가서 차 안으로 막 달려드는데 이런 식으로 도시에서는 여러 곳에서 폭동이 이어졌죠. 이제 국가는 야간 통금령까지 내려진 상황입니다. 한편 토마스네 옆집에서 밤에 총성 2발이 울렸죠. 토마스가 조심히 창을 통해 바라보니까 무장 강도 2명이 그 집을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수화기에선 감염 신고 안내 메시지만 나옵니다. 사실상 이런 재난 상황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져도 해결하러 올 경찰은 없었죠. 토마스는 다음 날 그 이웃집을 방문해서 옆집 남자가 평소 총을 숨겨둔 곳을 찾아내 총을 집으로 가지고 옵니다. 위급사항을 위해서였겠죠. 질병통제본부 직원들도 지쳤습니다. 백신 개발은 계속 실패했고, 아니 지금 당장 만든다 해도 임상실험에 몇 주 걸리고 식약청 허가도 받아야 되고 대량 생산해야지, 그걸 또 공급해야지 분명 수개월이 걸릴 겁니다. 그동안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 나갈 텐데요. 그런데 그러던 중 연구실에서 57번 백신을 주입한 원숭이가 최초로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제 희망이 보이는 걸까요? 연구원은 일단 그 원숭이에게 주입했던 57번 백신을 꺼내서 가감없이 자신의 몸에 주입합니다. 자신한테 임상실험을 하기로 한 거죠. 물론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신종 바이러스가 발발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57번 백신이 성공을 했고 대량 생산이 시작됐습니다. 약이 전 세계로 공급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누가 먼저 이 약을 받아야 할까요? 같은 시각 정부 관계자들의 집은 털리고 있습니다. 도둑들이 식료품을 훔치러 온 게 아니었어요. 이들은 이 높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백신을 먼저 받았을 거라고 예상했고 약을 훔치러 온 거였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렇게 급하게 만들어진 백신이기 때문에 이 약을 만약에 주입을 하고 나서 2년, 3년 후, 아니 10년, 20년 후에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어떻게 아냐? 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선 바이러스에서 살아남는 게 최우선의 과제였겠죠. 발병 133일째. 이 바이러스의 근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채 국가는 백신을 두고 무작위 추첨을 시작합니다. 마치 복권 번호를 뽑듯 이 추첨이 시작되었고 첫 수혜자는 3월 10일 그리고 1월 11일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뽑혔는데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다음 백신이 생산될 때까지 몇 달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한편 납치되었던 리아 박사 기억하시죠? 그녀 또한 몇 달 만에 인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녀는 사실 그동안 이 중국의 시골 동네에 잡혀 있으면서도 순수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집에는 가야 하죠. 그녀를 이제 약과 인질을 바꾸러 온 세계보건기구 담당자 그리고 이 중국 그 조사관 사이에 이제 비밀스러운 거래가 시작되었습니다. 담당자가 백신 박스를 꺼냈고 그걸 받아든 이 중국 사람들이 트럭 뒤로 가서 물건을 확인했죠. 그리고는 이내
정들었던 리아 박사에게 하나를 건네고 그녀가 그걸 코에 주입합니다. 그녀는 인질에서 풀려났어요. 이제 집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던 길에 공항에서 그녀의 상관이 말합니다. 이거 받아. 안에는 아까 봤던 백신이 들어있어요. 아까 중국 애들한테 준 거 가짜야. 지금 이 약 때문에 자네 말고도 전 세계 부자, 과학자, 정치인도 납치되는 상황이라고. 백신이 최고의 가치라니까. 근데 턱없이 부족하니 뭐 어쩔 수 있나. 이야기를 들은 리아 박사의 표정엔 무언가 허탈함이 보입니다. 토마스는 한동안 집에 갇혀있는 딸을 위해서 작은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예쁜 드레스도 사왔는데 이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주려고 카메라를 찾다가 우연히 죽은 아내가 홍콩 출장 때 찍은 사진들을 보게 됩니다. 웃으면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즐기는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죠. 그녀가 거기서 먹었던 신기한 중국 음식 사진뿐만 아니라 그 중에는 요리사하고 직접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내의 모습에 토마스는 울컥함이 올라오면서 눈물을 흘렸죠. 이렇게 영화가 끝이 나는 걸까요? 아직 영화에서 풀지 않은 게 있습니다. 전 세계를 휩쓴 이 신종 바이러스는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요? 숲을 활보하고 있던 박쥐가 먹이로 바나나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돼지우리 근처에서 이 먹이를 먹다가 그 조각 하나가 우리에 떨어졌고 다시 돼지가 그 조각을 입에 넣습니다. 돼지는 도축장에 끌려갔고 통돼지 바베큐가 준비되는데 요리사는 돼지 입안에 손을 넣어서 안을 정리하다가 이내 누군가 그를 부르자 대충 손을 쓱쓱 닦고는 홀로 나갑니다. 그리고 특별한 외국인 손님과 인사를 나누고는 손을 잡고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베스 호프만이었죠. 그날이 감염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저도 오랜만에 이 영화를 귀든영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상황을 영화 속에서 너무도 정말 소름 끼치도록 잘 묘사한 내용 때문에 위기감이 현실적으로 다가왔는데요. 인류에게 최대의 적이 될 수 있다는 바이러스. 귀로 듣는 영화 디바제시카였습니다.